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정함의 상징,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얽힌 어두운 그림자, 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그 시절 선비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또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욕망과 제도의 허점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명과 암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단순히 개인의 출세를 넘어 가문의 영광, 심지어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선비들에게 일생일대의 목표이자 숙명과도 같았죠. 한 번의 합격은 개인에게는 물론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까지 막대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안겨주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시험 준비는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생의 대업이었으며 온 마을과 가문이 합심하여 한 선비를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고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한 유혹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몇 안 되는 관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정당당한 방법만으로는 합격이 요원하다고 생각하는 선비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많은 선비들이 온갖 기발하고도 치밀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능력보다는 부와 권력에 의해 인재가 등용되는 불합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류의 부정행위들이 있었을까요? 과거 시험 부정행위는 그 방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교묘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대리시험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간혹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때 활동한 전문가들을 거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벽은 단순히 글씨를 대신 써주는 것을 넘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뛰어난 문장력으로 합격할 만한 답안을 작성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유한 집안 자제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주고 엄청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가는 종종 고액의 뇌물이나 토지, 노비 등 상당한 재산으로 지불되었으며 거벽들 중에는 이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광옥과 같은 유명한 거벽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대리시험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려한 필체와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합격을 도와주던 거벽들은 오늘날의 대필, 작가와는 또 다른 의미로 존재했던 셈이죠. 이들의 존재는 과거 시험이 더 이상 실력의 척도가 아닌 부와 권력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대리시험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바로 커닝 페이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협서라고 불렀는데요. 그 방식이 참으로 다양하고 기발했습니다. 작게 접은 종이를 붓대롱 안에 숨기거나 심지어 코 속에 넣거나 의연고 심지어 손톱 밑에 감추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은밀한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핵심 요약이나 중요한 구절을 적어 시험 도중 몰래 보며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험 전에 미리 예상 문제의 답을 정교하게 정리하여 작은 종이에 압축하는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청나라 시대에는 속옷에 깨알 같은 글씨로 답을 적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부정행위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으로 창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선비들의 간절함과 치밀함이 이런 곳에서 발휘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협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발각될 경우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그 가문에도 큰 불명예를 안겨주는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답안지 바꿔치기입니다. 정권 분답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와 자신의 답안지를 슬쩍 바꿔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보통 시험장 내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감독관과의 사전 공모를 통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례로는 현등리라는 인물이 조카의 답안지를 몰래 자신의 답안지로 바꿔치기 하여 자신이 합격했던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범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친족 간에도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니 과거 합격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전 답안 유출 혹은 암표입니다. 이는 시험관과 미리 공모하여 시험 문제를 빼내거나 이미 출제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시험 전에 미리 알려주는 행위였습니다. 혹은 답안지에 특정 표시를 하여 자신의 답안지를 채점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양의 낙관을 찍거나 특이한 필체로 특정 부분을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답안지의 특정 위치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남기는 방식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시험관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과장역서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서리들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여 누가 쓴 답안지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즉 응시자의 원 답안지를 서리들이 깨끗한 새 답안지에 필사하는 과정을 거쳐 채점관에게 전달함으로써 필체나 낙관 등을 통한 사전 공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수된 시험관과 결탁한 부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웠습니다. 부패한 권력과 금전이 개입되면 어떤 제도라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종류의 부정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협책,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그에게 도움을 받는 수종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수종은 단순히 짐을 들어주는 하인이 아니라 시험 내용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러 답안지를 떨어뜨려 주변 사람들에게 답안의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여주는 납치 행위도 있었으며 옆 사람의 답안지를 몰래 베껴 쓰는 고반 행위도 흔했습니다. 옆 사람과 은밀하게 의견을 나누어 답을 작성하는 설화는 마치 오늘날 시험장에서 대화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미리 작성하여 시험장 안으로 몰래 반입하는 외장 서입이라는 대담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 세력과의 조직적인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시험장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시험 분위기를 흐리거나 내부 정보를 빼내는 인문유린 같은 행위도 있었고, 감독관과 노골적으로 짜고 특정인의 시험지를 알아보게 하거나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혁재 공행 같은 최고 난이도의 부정행위도 존재했습니다. 정말이지 과거 시험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부정행위 사례들은 당시 과거 제도가 얼마나 취약했으며 동시에 합격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처벌은 생각보다 엄중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파방, 즉 급제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이미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간 경우라도 삭방을 통해 본인의 급제 기록이 삭제되고 관직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치명적인 처벌이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과거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정거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거 처분은 사실상 선비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유배를 가는 등 물리적인 처벌까지 따랐습니다. 시험관이나 브로커들 역시 부정행위에 연루되면 그 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종신토록 관직에 임용될 수 없음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영원히 공직에서 배제되었으며 재산 몰수나 유배 등 추가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숙종 때에는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과옥이라는 대규모 옥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물들이 연루되고 처벌받으며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합격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17세기 이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당색과 지역에 따라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파벌을 확장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특정 파벌의 자제나 지지자들을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는 과거 시험이 더 이상 공정한 인재 등용문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세도정치 시기에는 돈으로 관직을 사는 매관매직이 극심하게 성행하면서 과거 제도의 근본적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돈만 있으면 관직을 살 수 있었고, 이는 본 능력보다는 재력과 배경이 관직 진출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시험은 그 의미를 잃어갔고, 유교적 이상을 표방하던 조선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재 선발이라는 과거 제도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부패와 불공정이 만연하게 된 것이죠. 이는 결국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도 분명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러한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답안지의 규격을 통일하고 답안지를 밀봉하여 누가 쓴 답안지인지 채정관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했던 역서 제도처럼 서리들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여 필체를 통한 부정행위를 막으려 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수를 늘리고 시험 전후 응시자들의 몸을 수색하는 등 물리적인 감시도 강화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리는 고사장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을 본 후 즉시 답안지를 회수하고 봉인하여 외부 유출을 막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 부정행위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며 조선 사회의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제도의 허점이 맞물려 돌아가는 한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공정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조선 사회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혼란과 변화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숙종 때 성균관 반수당에서 시험을 치르던 중 나무를 캐던 여인이 땅속에 묻힌 끈을 발견한 일화는 당시 부정행위의 치밀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 끈은 유생과 외부인이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주고받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땅속에 끈을 묻어 외부와 연결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답안을 주고받으려 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비의 부정행위를 넘어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행위의 심각성과 그 수법의 고도화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치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이 부정행위는 당시 감독관들의 감시망을 뚫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시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시험 합격에 대한 선비들의 절박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시사합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이상적인 인재 등용문이었지만 인간의 욕망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다양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시험 부정행위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 조상들의 기발했던 수법들을 돌아보면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든 공정성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사례는 우리에게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시험 성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역사 속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